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날씨만큼이나 시장 흐름이 좋지는 못했죠. 상당히 흔들기를 많이 시도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 보였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기 전에 미국 시장의 먼저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의 반등으로 7%대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나스닥과 뭐 전반적인 미국 시장 강세를 보였고요. 기술주 위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상승하다 보니까 테슬라라던가 이런 기타 기술주가 빠질 때 강세를 보이던 종목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CPI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컨센서스 3.1%였는데 3.2%로 살짝 강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해석해 보니까 처음에는 발표하자마자 미선물이 갑자기 0.8%쭉 빠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급등을 쭉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에너지 물가는 상당히 높더라. 이것 때문에 CPI가 예상치보다 상승해서 나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주요해서 보는 게 뭐였죠? 바로 주거 렌트비였습니다. 주거 렌트비가 다소 잡혔더라. 이러면서 일단 시장이 안도를 하면서 강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강세 흐름 속에서 사실은 이 CPI 나오자마자 뭐 강세 흐름으로 돌리기는 했으나 이게 약간 투기적인 부분이 있는 게 채권 수익률이라던가 아니면 뭐 달러 인덱스라던가 이런 친구들은 움직인 다음에 다시 뭐 소폭으로 빠지는 흐름 이런 거 잘 안 보였거든요. 그냥 증시만 상당히 투기적인 흐름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 중심엔 역시 기술주의 반등이 예고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까지도 강세를 보인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었겠죠. 아침에 상승을 했으나 역시나 IT가 시세를 반납하면서 그다지 뭐 엄청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잠시 뒤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시장의 내일 당장 동시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그러니까 세력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세력이 원하는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일단 1월에는 시세가 어땠죠? 1월에는 내내 밀면서 풋 옵션 시세가 나왔습니다. 2월에는 콜 옵션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알 수가 없는 포지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냐? 바로 하생 시장에서 양꽝 포지션을 만드는 거예요. 콜도 풋도 꽝 내는 양꽝. 이게 1년에 보통 2번 정도, 3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옵션 포지션은 그냥 꽝을 만들려고 횡보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뒤에서는 선물 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매수세가 잡히더라. 그러면서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뭐 하방을 보기보다는 그래도 상방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 하방은 제한적인데 상방은 열려있다. 그러나 이 열림의 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세력형들의 마음이니까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봐 드리고 그로 인해서 아마도 뭐 HAB나 이런 흔들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HAB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이어나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크로 지표를 본다고 하면은 미증시는 강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강했죠. 다만 우리 시장이 미증시가 밀릴 때 나름대로 잘 버텨줬거든요. 그래서 뭐 미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 그런 글로벌 동조되는 움직임보다는 우리만의 자체적인 움직임이 조금 더 이루어질 것이 확연했다. 그래서 그 흐름이 나온 거고요. 달러 인덱스는 뭐 좋은 흐름이지만 원달러율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 상방으로 우리 시장이 장중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있었고 뭐 선물도 잔잔합니다. 그리고 빅스지수도 그만하고요. 뭐 아시아 증시를 본다고 하면은 뭐 니케이도 힘을 많이 못 쓴 정도 이 정도고 대만이 조금 힘썼고 중국도 양의 실망감에 최근에 잠시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증시 부양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지표인 비트코인이 1억에 자리매김하면서 이제 안정화를 좀 찾아가려는 1억에 안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도 안정적이고요. 좀 거슬리는 거는 어제 CPI 나오고 나서 채권 수준이 살짝 튀었어요. 근데 이거 뭐 크게 튈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문제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 아마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것조차도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6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70%까지 늘어났습니다. 뭐 6월에 하지 않더라도 7월에는 하겠지. 연내에는 하겠지. 이런 합리화 과정이 시장의 투심으로 바꿔가면서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걸로 너무 의식하지 말자. 이러고 있고 다만 원자재 가격 튀는 것도 상당히 CPI를 부추기기도 하고 앞으로 PC 이런 것도 부담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뭐 원자재 가격 오른 것보다는 역시나 주거 렌트비 요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의 경기는 인플레 3%대 고착화되어 있구나. 요게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어느 순간 2%대 내려가는 기대감이 실릴 때쯤 그때쯤에는 연준이 좀 더 금리 인하 유동성을 좀 더 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금리 기조가 우리 시장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증시를 위협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돌발 악재가 나오나 이런 것들을 주시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미국 시장의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뭐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이것도 없다는 걸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뭐죠?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확대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현금을 30% 만들었다가 20% 줄였죠. 그리고 어제 15%까지 줄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현금 투입을 하면서 10%까지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20%는 어쨌든 돌발 악재에 대한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 플러스 개별주 세팅. 이렇게 하면은 시장이 뭐 무너지거나 오늘 예를 들어서 HLB가 흔들렸잖아요. HB가 장중에 이렇게 흔들렸는데 내 계좌도 흔들릴 수가 있는 요소가 있는데 개별주는 흔들림이 없어요 보통. 왜냐면 자기 시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랑 현금이 있으면 이렇게 돌발적인 시장 흔들기, 뭐 오늘은 HB에 국한됐지만 HB가 빠지면서 코스닥도 흔들렸죠. 그래서 이런 시장 흔들기에 크게 영향력을 가지지 힘들다. 그래서 위든 아래든 다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내내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요 포인트는 HLB 장중 급락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연기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시장 출렁임 대체 왜 그랬을까? 왜 세력들은 HLB에 찌라시를 뿌리면서 풍문을 돌리면서 HLB 주가를 마이너스 15%까지, 이거 시총이 꽤 커가지고 순식간에 거의 한 2조 가까이 빠졌다가 2조 가까이 올라온 거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2조가 왔다 갔다 했어요. 정말 대단한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시세가. 뭐 일단은 지금 FDA 승인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1시 28분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반박 기사가 나왔어요. 공지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그러면서 반등을 쭉 당기면서 이렇게 흔들다가 왔는데 이거 굳이 왜 흔들었을까요? 일단 크게 이유를 찾아보면은 HLB 세력에 의한 시장 흔들기 요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매도 세력이 아직 공매도 금지를 통해 가지고 그 쇼커버 물량이 다 해소가 되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쇼커버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찌라시 부린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을 터트린 거예요. 거래량을 생산해내서 아무래도 손해 보면서라도 더 올라가는 것보단 여기서라도 손절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공매도 세력의 쇼커버가 한번 나왔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가정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시장 거시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지금 너무 강세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겠죠, 세력은. 그때 가장 쉽게 흔들 수 있는 게 코스닥. 코스닥을 먼저 흔들면 코스피도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매수세가 주춤추춤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에서 제일 흔들기 쉬운 종목이 뭐예요? 바로 지금은 3월입니다. 3월에는 뭐죠? 감사 시즌이 있고요. 이래저래 바이오들이 좀 긴장하는 시즌이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PBM 등재도 됐었잖아요. HLB가. 이것까지 나왔는데 굳이 흔들 필요가 있을까? 라고 했지만 결국엔 찌라시가 나오면서 매물 출회를 유도해냈다.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가 엄청나게 흔들렸잖아요. 요런 흔들기. 이게 코스닥이 흔들면 코스피도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왜냐면 HLB가 거의 13조 가량 나오는 주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속한 헬스케어주들도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심을 약간 꺾어내려는 움직임을 이래저래 포지션상 가져간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뭐 동시만길 여파일 수도 있고 공매도 여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개인 털기 이런 걸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풍문이 생성이 되면서 흔들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이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었는데 요거를 짓누르기 위해서 아마 흔들기를 HLB 통해서 진행시킨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LB는 사실 근데 이거 나오면서도 애초에 빠지는 동안에 뭐 반박 기사 나오기 전에 저는 이거 그냥 에휴 뭐 이렇게 남겨드렸거든요. 그냥 코스닥 툭락, HLB 급락, 바야흐로 지금은 3월 바이오 흔들기 좋은 계절. 그러니까 바이오를 그냥 무지성으로 흔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앞타 바이오라던가 아니면은 펩트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막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만히 있다가 멀쩡한 바이오를 한 번씩 쿡 눌러요. 알테오젠도 이런 적이 있어요. 알테오젠도 가만히 있다가 마이너스 26%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 없잖아요. 이거 그냥 풍문으로 돈 거기 때문에 그냥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아이고 흔들기 좋은 시절에 흔들고 있다, 한 요런 생각했는데 이제 발빠르게 또 HLB 사측에서 대응해가지고 사실 이게 사측에서도 악성 뭐 책임 묻겠다고 하는데 이거 잡기 힘들거든요. 그냥 뭐 되게 익명으로 돌고 있는데 아침만 하더라도 이거 승인 기대감으로 HLB 생명과학 이런 친구들은 거의 25%까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되게 억울한 상황이고 HLB가 흔들 때 HLB 자회사들은 전혀 흔들린 게 없었거든요. 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HLB만큼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런 것 자체가 HLB를 통해서 다른 시장 자체를 흔들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던 게 좀 눈에 띄었다. 만약에 HLB가 진짜로 이거 신약 승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HLB 생명과학 이런 거요 플러스 25%에서 아까 플러스 10%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요 정도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이너스 들어가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자체가 약간 풍문 속에서 투심을 흔들기 위한 작업이었다라는 거를 HLB 생명과학의 시세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본다고 하면은 HLB 생명과학의 시세가 이랬거든요. 이렇게 보면 오늘 제일 강했죠. 요거 분봉상 보면은 시장 빠질 때도 마이너스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시작하자마자 쭉 올리고 내렸다가 이게 딱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야 이거 리보세라님이나 뭐 캄넨리주만 이거 3차 승인이 문제가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조금 애매했다는 거죠. 결국엔 아 이거 안 빠지는 거 보고서 통문이구나. 더군다나 이거 미국 PBM이 장난도 아니고 이거 미국 보험사에서 지금 예상 목록에서 연이어 등재가 되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진짜 대단한 재료거든요. 이거까지 나왔으면은 거의 그냥 통과되는 걸로 보는 게 맞아요. 오히려 통과가 되고 나서 통과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면 갭상승이 딱 뜨겠죠. 미국 시간으로 발표가 될 테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갭상승으로 탁 뜰 겁니다. HLB 주가가. 그러면서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이렇게 음봉 때리면 이건 말이 돼. 이건 단기적으로 한번 음봉 쫙 때리고 84로 팔고 재료 소멸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자기 갈 길을 뭐 가던가 하겠죠. 이런 거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유 없이 풍문으로 에이 그건 아니다. 이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뉴스가 없었으면은 저도 야 이거 진짜 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 PBM이 미국에서 바보들도 아니고 이거 엄청 검증이 까다로워요. 심지어 셀트리온도 휴미라 시밀러 이거 안 됐잖아요. 셀트리온. 옵텀 RX 안 돼가지고 그때 8% 금방 맞았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참 애매합니다. 참 이런 거 우리나라 증시에서 저런 걸 좀 척결해야 되는데 저런 거 척결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CPI 쇼크, FOMC 쇼크까지 눈치 보기 장세 이런 거 얘기하는데 실제로 CPI 지표로만 보면은 증시가 상승한다? 요건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거 어쨌든 미국 경기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부 정책적으로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한 틀이 맞춰졌기 때문에 내일 동시 옵션 만기 포지션만 좀 잘 해소가 된다면 내일 오후 정도부터는 우리 시장이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총선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마련돼 있거든요. 이때까지는 좀 우리가 공격적인 포지션을 상당히 가져가 볼만하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도 나름 조정을 기다렸습니다. 왜냐면은 차익 실현에 대한 조정 나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큰 조정, 이 정도는 빠지는데 여기까지 빠지는 조정은 안 나왔거든요. 저도 여기까지 기다린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딱 올라오면서 어제 딱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어제 딱 눈치를 봤더니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세력이 다 땡기더라고요. 이건 코스닥이고요. 이건 코스피입니다. 물론 외국인은 차익하는 물량이 나왔지만 이거 금세 또 돌릴 수 있어요. 시장 바뀌면요. 그래서 이거 돈의 흐름이 시장 상승에 베팅을 해주고 있구나. 우리나라 기관들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거의 흐름을 우리가 발맞춰서 갈 필요가 있겠네. 라고 하면서 어제 조금 더 CPI 지표가 발표되기 전부터 제가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져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먹혀가지고 오늘도 찍으면 간다. 그래서 좋은 시세 보여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은 상태고 그래서 오늘 아침 브리핑 보면 다른 거는 뭐 없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은 위험 자산을 비롯한 투기 자산에 거침이 없이 투자가 집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CPI든 뭐시기든 뭐 의미 없다. 아까 드린 얘기고요. 그리고 연준에서의 금리 스탠스는 그냥 파월 의장의 상하원 청문회 때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연준 위원들이 매파 발언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횟수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한 3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지 몇 번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겠고 우리 시장은 이번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의 단기 조정 흐름에서도 버티고 이겨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엔비디아가 재채기를 할 때 우리 시장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근데 이것도 잘 이겨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뭐 적절한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단순한 차익 실현의 흐름이 나왔을 때 크게 우리 개인 투자자가 뭐 위협 요소를 가진다? 그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이제는 글로벌 시장 대비 키높이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한 투기 수요가 이제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저가 메리트를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그러면서 공격적인 포지션을 조금 더 가져가 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 드려보고 있고 내일 우리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으나 증시에 큰 우려감을 주기보다는 글로벌 증시를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가다가 눌려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원하는 포지션은 별도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니까 뭐 대응의 영역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 뭐 총선 얘기도 잠시 했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강세장을 예상한 가운데 우리 시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을 이끌 수 있으나 어제 시세를 어느 정도 선반영한 부분이 있다. 어제 사실은 반도체가 밀렸어야 됐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어제 우리 시장에서 올라갔어요. 이거 뭐죠? 바로 미시장을 어제 선반영해버린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어제 강하면 안 되는 구간이었는데 강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이 오히려 한국 증시를 먼저 땡겼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매물 추례가 될 수 있으니 오늘 조심하시라. 제가 또 베타제 분들께 이야기 아침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절대로 추격 매수하는 구간은 아니다. 왜냐면 올라가서 먹을 놈은 있으나 항상 업사이드, 먹을 자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당장 쉬지도 않고 계속 얼마나 올라갈까 여기에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적어도 건강한 조정 정도는 보고 그리고 재차 랠리를 한번 노려보는 게 더 현명한 투자자의 판단이 아닐까 제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에 모든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2차전지 강했고 월요일에는 바이오가 강세 갔다가 슬슬 눌리고 어제 쉬었죠. 그러면서 2차전지가 올라오고 2차전지가 어제까지도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2차전지가 좀 쉬었죠. 그러면서 바이오가 은근슬쩍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슬급 교환이 순환 매장이 열리는데 단순히 바이오가 올라간다, 2차전지가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바이오 안에서도 플랫폼이 올라갈 때 있고 항암이 올라갈 때가 있고 카티 치료제가 올라갈 때가 있고 대형 헬스케어가 올라갈 때 있고 AI가 올라갈 때 있고 이렇게 세부 섹터가 올라가는 날이 다 달라요. 지금 일부 종목만 찍어서 올라가는 그런 장이 열리고 있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1차 파동이 끝난 것 같아요 하고 반등은 했지만 이내 뱉어내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양극재도 한번 올라갔다가 리튬 관련주 올라갔다가 실리콘 국제 올라갔다가 전고체 올라갔다가 셀 올라갔다가 뒤죽박죽 지금 가고 싶은 섹터만 찍어서 또 한정 종목적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눈치를 빨리 채가지고 지금은 너무 긴 전략적인 시세를 노리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시세를 노려보고자 하는 흐름을 저도 지속을 했었어요. 그러나 어제부터입니다. 어제부터 전략 종목, 이게 전략 종목이라고 의미를 가져본다고 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면서 큰 시세를 노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한 달 전이거든요. 2월 14일까지 전략 종목들을 엄청 많이 차익했어요. 뭐 율존화, 덕산테코, 뭐 동화기업, 엔캠 등등등, 뭐 HLB 생명과학, 뭐 이런 등등등등. HLB 생명과학은 뭐 얼마 전에도 매매했다가 또 차익하고 나왔지만 이런 종목들을 엄청 많이 차익해가지고 현금화했다가 지금 계속 한 달 내내 단기적인 시세를 보이는 그런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재미를 많이 봤는데 뭐 요거에 좋다고 하시는 베타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시장 흐름에 맞춰서 가려면 요렇게 가면 나중에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어느 순간 단기적인 매매는 한계를 보여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본 거고 어제 드디어 돈의 흐름이 상단 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전략적으로 이제 종목을 가져간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매매 숫자가 좀 많았다면 이번에는 매매 숫자보다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좋은 가격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유효하게 좀 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 정도의 현금과 그리고 적절한 방어주 스탠스를 구축해 놓은 정도면 대응하기 무리가 없는 시장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가다가 뭐 돌발이 툭 나와요. 그럼 그때 뭐 하죠? 현금 10%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개별주가 오늘도 HLB발로 종합지수 흔들린데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툭 잘라서 공격적인 종목을 한번 저점 부근에서 옮겨갈 수 있는 거고 요런 시장 급락이 나왔을 때 뭐 올라가고 있을 때 개별주도 올라는 가겠죠. 뭐 상승폭이 공격적인 종목보다는 약하겠지만 아니 뭐 개별적으로 자기 갈 길 가던가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보유하고 있는 개별주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뭐 원전이라던가 조선, 방산 이런 친구들이 다 개별적인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도 하나의 해지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수급을 보면은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역시 상승과 하락 종목이 같은 숫자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가 여전히 어려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약보합인데 뭐 그냥 상승과 하락 종목 같았네요. 오히려 상승 종목이 좀 많은 편이었고 이렇게 상승 종목이 많을 때는 2차전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쉬었구나. 역시 반도체 위주의 하락세가 이어졌고 화학이 빠진 거 보니까 엔캠도 조정세를 보였네. 2차전지도 조정세를 보였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약업종도 엄청 강세는 아니었네요. 그런데 기타 서비스가 강세에 보인 거 보니까 알테오젠이 오늘 시장을 받쳐줬구나. 이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종목 안 찍어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을 버팀목 하면서 머리끄댕이 잡아줬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의외로 지금 잘 버티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을 보이고 있는 만큼 코스피 200은 또 상승을 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열심히 사요. 시장은 흔들지만요. 그래서 시장 흔들기가 제가 아침에 얘기 들 때도 이거 거짓말 같은데요. 외국인이 사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었고 개인한테는 이제 이렇게 흔들기 나오니까 개인 물량 나오잖아요. 이렇게 흔들기 나오니까 이렇게 시장 땡겨질 때 개인은 매도세가 나온다는 거. 흔들기가 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HLB의 흔들기가 마냥 HLB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투심을 흔드는 걸 수도 있다. 그리고 바이오가 최근에 흐름이 좋아서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메이저도.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가 똑똑해져 가지고 이런 거 웬만하면 못 도망가니까 HLB 가지고 야 역시 바이오는 안 돼. 바이오 사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야 HLB 빠진다. 야 나 이거 물량 있다. 털어다 다시 사야지. 근데 털어놨더니 다시 살 길을 안 줘. 이런 것들로 흔들기를 나서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 이거 순수하게
HLB만 흔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선물은 크게 관여 안 하고 그냥 포지션만 구축하는 정도고요. 이제 시장이 올라가니까 콜 포지션 많이 차익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일 시장에서도 뭐 콜 포지션 차익할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이제 독자적으로 이번 동시 만기일의 포지션이 아니라 다음 6월 달의 시세를 노리기 위한 앞으로 2분기의 시세를 노리기 위한 포지션 구축에 좀 노력이 되는 그런 시간이 나올 것 같다. 이미 오늘 웬만한 시세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HLB 고점 한번 딱 둘러보면은 HLB에서 뭐 외국인이 많이 나가겠는데 이거 뭐 그다지 쪼일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흔들기는 가다가 나옵니다. 왜냐고요? 바이오니까요. 바이오가 이 정도 흔들기는 이겨내면서 가는 겁니다. 기업가치 믿고 가면은. 물론 얘도 시총이 지금 벌써 10.5조인데 진양권 회장님이 이 구간에서 인터뷰 때 11월 17일인가 그랬거든요. 이때 인터뷰에서 HLB 17조 가야 된다 그랬는데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본 것보다도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서 가고 있는데 왜냐면 PBM 등재는 진짜 큰 재료예요. 여기서 만약에 CVS까지 들어간다? 이러면 진짜 대박입니다, HLB. 왜냐면 그만큼 시장 침투력이 빨라지거든요. 시장 침투력이 빨라진다는 거는 기업의 이익이 더 빠르게 흡수된다는 얘기니까 뭐 호재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HLB 생명각을 다뤘다고 했는데 시세 좋죠? 정확히 요날 잡았거든요. 요날 잡았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요날 털렸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아쉽긴 하다. 사자마자 요거를 못 먹었거든요. 요거 아쉽긴 한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여기서도 요거 해가지고 요만큼 먹고 털었는데 어쨌든 뭐 길게 끌고 가는 그런 시선으로 매매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끌고 가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뭐 HLB 그룹주 올라왔다 눌릴 때도 제가 지금 오히려 알테오젠 같은 거 올라갈 때 HLB 그룹주 보세요 얘기 드렸는데 그거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매드팩토나 피처킨 같이 최근에 시세 좋았던 종목들이 그냥 쉬는 정도입니다. 별다른 건 없고요. 바이오도 굉장히 보면은 뭐 뻘겋고 퍼렇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가는 놈만 가고 쉬는 놈은 쉰다. 선별적인 장사가 열리는데 아침에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카티치료제는 좀 피하자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뉴스 있잖아요. 메이저 뉴스, 경제 뉴스 보면은 이 카티치료제에 대한 부각을 엄청나게 합니다. 특히 AACI 같은 학회 같은 걸 앞두고서 야 너도 나도 카티치료제 가지고 학회 참여한다더라. 이거 가지고 무지성으로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카티치료제가 더 갈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당분간 한 며칠이라도 조금 더 확인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카티치료제 하는 종목들이 재무 회계가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재무 확인하시라. 얼마 전에 NK맥스도 사고 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재무 문제 꼭 확인하시면서 해야 된다. 카티치료제. 요거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오늘 헬스케어 가셨는데 헬스케어주 상당히 좀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주 같은 거 관심 가져보시면 좀 좋은 성과 얻지 않을까. 이렇게 또 헬스케어 쪽으로는 권유를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역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기타 바이오들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제약도 쉬는 모습 그리고 이차전지가 오늘 나름대로 쉬는 모습 보였는데 그 와중에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올라간 놈 올라가고 내려가고 특히 그동안 LNF가 좀 억울했잖아요. 억울했던 LNF가 올라오고 있네요. 강세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고 1차 파동 보였다고 하는 전해액은 반등을 진하게 했지만 여전히 오버행에 대한 내일 모레 15일입니다. 이때 30만 주 또 상장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인지 그 물량이 추리한 건지 모르겠지만 밀리고 있는 모습. 제가 보기에도 엔캠 조금 더 쉬긴 해야 돼요. 쉴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조금 간단 브리핑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비주도 아침에는 나름의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그냥 뭐 숨 거르기 정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전고체 테마가 이제 한 파동이 얘네도 끝나가는 게 아닌가. 전액은 진즉에 한 달 전에 한번 돌았고 이번에 전고체도 제가 보기에는 한번 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다음으로 어디로 갈지 장비주로 갈지 아니면 뭐 실리콘 극제나 충전 테마 아니면 양극재, 리튬, 셀 어디로 갈지 우리가 면밀하게 지켜보면 2차 전지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고 신재생 에너지에서 원전이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스낭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사양에 반도체가 공급이 될수록 냉각이 중요하고 또 전력 공급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는 좀 한계를 느낀다 이거죠. 풍력이나 태양광 가지고만요. 그래서 나오는 게 원전입니다. 20개국 중에서 상위 17개국이 원전에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기대감 받을 수 있겠죠. 지금 뭐 원전하면은 프랑스의 EDF 그리고 러시아에서 좀 먼저 만들고 중국에서도 만들고 그리고 이거 러시아 중국 공산당 딱 빼면은 뭐 있죠? 프랑스랑 그리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수원입니다. 한수원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전기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 싸우는데 얘네가 비싼 것도 비싼 건데 납기를 못 맞춰요. 항상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비가 처음에 1조라고 해놓고 2조 들고 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납기를 지키면 뭐죠? 의지의 대한민국 한 번에 그냥 만들어냅니다. 시간 내에.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도 좋아.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 합의가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A1400 요거 카피했다고 한전기술에다가 이제 뭐 한수원에다가
웨팅하우스에서 자꾸 소송 걸고 있는데 요거 중재합의 결국 나와야 됩니다. 법원합의는 안 될 것 같고 중재합의 나와야 되는데 벌써 10개월째예요. 요거 상당히 시간이 끌리고 있어서 요거 해소되면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냥 따블은 가지 않을까. 일단 지금 가격에서도 따블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감 가지고 원전하는 거니까 원전도 일부 물량 가지고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확실히 외국인이 엑시트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코스피 수급 보면은 막 매도가 많잖아요, 외국인이. 근데 사실은 외국인이 반도체에선 차익하고 다른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외국인이 떠난다 이렇게 표현한 건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고요. HPSP에서 상당히 좀 기관 외국인이 많이 나갔네요. 이런 흐름들 눈에 띄고 가온칩스도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몇 배가 올랐나요? 거의 5배가 올라가지고 이것도 이제 잠시 좀 실 구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보통 통상 노랑보라 뜨니까 쉬었죠. 노랑 뜨니까 쉬는 구간에 다다른 거 당연한 논리죠. 그리고 어제 두산테스나 이런 종목 강했는데 오늘 조금 쉬는 모습. 그래서 지금 HBM 관련주나 PIM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메모리, 소부장 관련주 이런 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 그리고 뭐 GST 이런 거 냉각 관련주로 해가지고 케인솔이랑 좋은 시세 계속 보이고 있는데 케인솔은 아직도 뭐 위치가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긴 하죠. 이런 것들도 접근은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거 따라붙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취향 차이니까요. 그렇게 얘기 들어보였고 OLED가 요즘에 좀 흐름 좋습니다. 선희 시스템이 VR 관련주 또 애플 관련주로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거 좀 수혜가 될 수 있겠고 덕산 네오로스도 나름의 이제 한번 올라와서 매수 자리가 좀 올라온 것 같죠? 21선이 돌려 세우는데 바탕이 노랑 바탕이 들어왔고 이제 무난히 올라왔다가 쉬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22선 딱 안착하는 흐름 보이면 여기서 아마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덕산 네오로스는 제가 OLED를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냥 편하게 매수 한번 해보실만 합니다. 제가 매매 안 합니다 이거 참고로. 덕산 네오로스 할 거면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 못 하겠죠.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 들어볼 수 있는 종목이 이 덕산 네오로스. 요 종목은 괜찮다. 대놓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PNH 테크 이런 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참 OLED 얘기 나올 때 많이 추천하시는데 전 요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오히려 디바이스 ENG 이런 거 괜찮거든요. 디바이스 ENG 이거 시장에서 잘 모르는데 얘가 BOE 발이 좀 많아요. 근데 얘가 결국에는 덕산 네오 갈 때 같이 움직이거든요. 다만 단점이 유통주가 없습니다. 유통주가 없어서 우리 베타제분들이랑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그냥 공개적으로 괜찮은 종목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23년도에는 가동률이 20%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때 OLED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23년도에. 근데 이제 24년도에 다시 수요 회복이 될 거라 가지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좀 스터디를 해보시면은 뭐 들고 있긴 지루한데 상당히 해볼 만한 종목이다.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매매한 종목은 당연히 얘기 못 드리겠죠. 그리고 위메이드도 이제 코인이 올라가니까 드디어 위믹스 관련된 이 위메이드가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고 시총 상위권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2.3조면은 거의 시총 한 14위, 15위, 12위까지. 와 단박에 10위까지 올랐네요. 반도체가 오늘 좀 쉬면서 이렇게 바로 올라온 것 같네요. 그래서 위메이드도 저력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흐름 보여줬는데 이게 뭐 코인 때문에 테마성으로 올라간 거라 가지고 이런 게임이나 엔터는 지금은 막 엄청 볼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디어 쪽은 보는 시기 아니에요. 그리고 로봇주가 상당히 잘 움직여준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봇주도 뭐 나쁘지 않아가지고 다만 AI보다는 로봇주가 나은 것 같다. 저는 AI주는 진짜 가치가 너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시장이 강세 보일 때 이렇게 조선주가 조금 쉬는 모습 정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곡물주 요즘에 최근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얘네가 아무래도 인플레 지표가 튀다 보면은 곡물주도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테마주나 할 시기는 아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자동차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현대차, 기아차가 그렇게 세니까 당연히 자동차 붐주, 자율주행 관련주 강세 보일 수밖에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현대 오토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10만 원에서 13만 원대 박스권에서 이걸 놓쳤는데 지금 15만 원권이면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건 맞다. 다만 개인들이 이걸 너무 많이 사고 있다. 그래서 한번 흔들기가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흔들기가 무엇이에요? 이러면은 뭐 이렇게 윗꼬리 다는 흐름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윗꼬리, 올라갔다가 윗꼬리 이런 게 몇 번. 그래서 올라갔다가 윗꼬리 횡보, 올라갔다가 윗꼬리 횡보, 올라갔다 윗꼬리 횡보, 올라갔다 내려왔다. 요런 흐름이 이 하단권에서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천천히 봐도 될 것 같다. 요런 정도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다. 그리고 오늘 클래시라던가 비올 이런 의료 미용기기주가 오랜만에 힘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힘쓰고 있는데 의료 미용기기주도 시장이 애매할 때 간다고 했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제가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다. 보톡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항공여행 이런 거 뭐 강세 보였고 방산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매매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제 눈엔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올라가는 거 쫓아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얘는 실적이 지키고 기업 가치가 되잖아요.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글로벌적으로 이제 방위 분담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 정책상. 독일도 이번에 엄청 많이 예산 늘렸거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얘가 26년, 27년이라고 성장을 안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제 정세가
평화 시대에서 전쟁이 안 날 수도 있어라고 했는데 러우 전쟁 터졌죠. 그리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터졌죠.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있나요? 중국 대만 전쟁 나네 만에 침략하네 만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또 스웨덴도 나토 가입했고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방위비를 정부에서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 방위비를 늘릴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왜냐면 미국이 로키드 마틴이라고 세계 1위거든요. 로키드 마틴. 이 친구들이 일단은 제일 수혜를 볼 것이고 그 다음이 바로 저렴하고 성능 좋은 한국 시장. 그래서 LIG 넥선,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테마성 있는 놈들보다는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여러분이 투자 관점을 가져가시면 정말로 괜찮은 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주항공이 조금 쉬고 있는데요. 인텔리안테크 이런 종목 진짜 좋긴 하거든요. 저도 그냥 관심은 가지고 있는 정도고 뭐 매매는 안 하는데 이런 거 관심 가지면 왜 AP 시스템 이런 종목 깔짝깔짝 거리고 있는데 우주항공도 여러분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오히려 교육 저출산 이런 테마주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INX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종목인데 얘가 클라우드 센터예요. 여러분 이거 KINX라는 종목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거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예전에도 매매를 정말 많이 했던 종목인데 유통주가 없어가지고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요거 상당히 내용이 좋아요. 클라우드 센터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사양의 반도체가 필요한 이유는 AI 인공지능 시대에 만났었잖아요. 이 AI 인공지능이란 거는 그만큼 저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저장소는 뭐죠? 바로 클라우드 센터죠. 서버용 센터인데 이런 거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정이 조금 나와서 얘기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30~40% 조정 나왔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쳐다보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들고 있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 더구나 이익률도 엄청나게 좋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투자 관점으로 우리가 관심 가질 정도는 된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종합지수를 한번 볼까요? 종합지수 보면은 박스권을 확실하게 뚫어줬습니다. 이렇게 삼각수렴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탁 뚫어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퀀트 분석이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좋지만 퀀트 분석도 여기까지 맞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죠? 큰 방향으로 상승한다. 다만 조정의 폭이 상당히 작게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시간이 압축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좋은 시세를 저는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2760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박스 뚫고서 정고점까지 뚫어보는 모습. 다만 작년의 시세는 한참 가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업사이드가 상당히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때는 어제도 이야기 드렸듯이 에코프로 BN, 에코프로가 시총을 거의 100조 가량을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개 합쳐서 40조예요. 그래서 60조의 자금이 시장에 흩어져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는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수익률이 좋아져 있는 상태고 계좌도 좋아져 있는 상태다. 그럼 이 상태에서 계좌가 올라간다? 더 좋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한번 잡아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오늘 HL발 흔들기. 그러나 뭐 보면은 다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게 뚫은 다음에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 앞부분에서 여기서 작년에 시세가 이렇게 탁 빠질 때 이게 지난해거든요. 지난해 이러고 있을 때 여기 부분에서 이거 요렇게 눌려서 왔는데요. 여러분 왔다 눌렸다 다시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지 구간입니다. 라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미 시장이 박스를 이미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름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고 네 번 걸리고 이렇게 계속 걸리다가 뚫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기회를 줄까? 요것은 물음표다. 그냥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거 당장 빠르게 반도체랑 키 맞추기 한번 나설 수 있거든요. 반도체는 예전에 21년도 고점 여기서 지금 벌써 뚫은 상태인데 바이오는 여기 근처도 못 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바이오 건들기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이 당장 막 미친 듯이 갈 것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 지수를 견인하는 게 반도체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이제는 바이오와 2차 전지 후발주 요런 친구들이 등치 키우기를 조금 할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 보면 반도체는 이미 빠져 있으니까는 흔들림이 없었죠. 근데 HLB가 흔들릴 때 바이오 업종 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다. 그러면서 종합 지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총액 상위주 보면은 알테오젠도 아까 전에 플러스 5% 가다가 이거 마이너스까지 들어갔다 왔거든요. HLB가 흔들 때. 그래서 HLB가 흔들 땐 바이오가 다 같이 흔들립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흔들려 놓고 복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투심이 장장 엄청 좋진 않구나. 이런 것도 한번 추정을 해보는 그런 날이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다소 지루한 구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하루고요. 그리고 미증시를 본다고 하면은 재차 또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우리가 이제 크게 의미를 가지기 힘들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이 정도로 살렸으면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추세를 만들어서 이런 추세적인 부분을 너무 우리가 집착을 하지 말자. 오히려 요 박스권 흐름을 주시해 보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건 이 박스에서 밀리더라도 한 번은 땡긴다. 이 신고가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밀리더라도 그래도 이 구간에서
오랜 시간 한두 달 정도 머물다가 그리고 무슨 일이 나가지고 밀리든지 말든지 할 것 같다. 아니면 다시 가든지. 이건 그때 가서 추적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눌리는 것도 어차피 다시 올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당장 이렇게 훅 빠진다? 그건 진짜 새록도 모르는 그냥 돌발 악재가 나와야지 그렇게 좀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왜냐면 미국도 엔비디아나 뭐 이런 친구들이 실적이 진짜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뭐 실적발로 따져도 크게 밀릴 요소가 있을까? 이런 거는 좀 생각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도 그냥 둘러둘러 한번 보기도 했고 셀 기업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LG 엔솔이 이제 하단권에서 박스권 뚫고 이제 올라와서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요거 아마 좋은 시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고 공개적으로 제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다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 얘기 드렸죠. 그리고 삼성 SDI도 야 목표가 80만원 나오면서 지금 벌써 이 박스 상단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인터배터리 갔다 와서 후기를 제가 얘기 드렸죠. 원래라면은 LG 엔솔이나 삼성 SDI 기높이면 얘도 벌써 여기는 와 있어야 돼요. 근데 못 올라오는 이유는 SK가 상당히 좀 진척이 더디다. SK온이. 그래서 SK온 당장 분할 상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뭔가 연관된 음모론적인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는 상태다. 저도 사실은 SK온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보면 까볼수록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요 정도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오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런 친구들도 그냥 하단에서 횡보 중인데 요거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 그대로입니다. 그냥 질질질 빠지다가 여기서 박스 올라와도 쉬다가 눌리다가 다시 또 이렇게 그러면서 얘네가 올라온 다음에 쉬면서 다른 종목 땡겨주고 올라와서 쉬면서 다른 업종이나 종목들 2차전지든 다른 기타 업종들이든 땡겨주는 흐름 이런 거 나오라고 한 거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얘기 드렸던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도 1차 파동 끝났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분리막도 똑같습니다. 전에 얘기랑 같이 움직인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쪽보다는 전고체 테마가 한 바퀴가 거의 다 돌아가는 것 같으니 이 다음에 2차전지에서 어떤 소규모 테마가 형성이 될지 이것도 우리가 긴밀하게 좀 수급 움직이는 것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헬스케어주는 괜찮고 오히려 지금 HAB그룹주가 이제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동안 안 움직였던 AI 헬스케어 같은 거 비만 치매 같은 거 뭐 이런 친구들을 오히려 볼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플랫폼도 어쨌든 잘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좀 억울한 거는 ABL 바이오가 오늘도 공치를 했죠. 진짜 저도 ABA 바이오 정말 좋아하는데 갈 것 같으면 눌러 갈 것 같으면 눌러 갈 것 같으면 눌러 이 앞전에서도 갈 것 같으면 누르고 많이 당했거든요. ABA 바이오 주주들이 진짜 사리가 나올 거예요. 오면서 여기 3만원 오랜만에 뚫어봤다 했더니 또 눌러버렸어요. 진짜 ABA 바이오 물론 오늘 나온 ABA 바이오의 BB 셔틀 데이터를 보면은 요거 사실은 시가 만들고 음봉 때리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바이오 흐름이 좋다 보니까 저도 생각했던 게 ABA 바이오가 이번에는 진짜 자기 가치를 찾으러 개발을 할까? 그래도 시총 2조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지없이 그냥 흔들기가 나오는 거 보고서 야 진짜 ABA 바이오 징하다 징해.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 가치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흔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매물대 잘 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뚫으면은 이번엔 진짜로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도전해 볼 만도 하니까 ABA 바이오는 뭐 수급으로 보나 뭘로 보나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제가 보기에는 ABA 바이오도 눌리면 오히려 기회를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는 이제 하도 당해가지고 안 할 것 같긴 한데 다른 바이오 좀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ABA 바이오를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희망을 놓지 말고 ABA 바이오 한 여기 25,000원 부근 요 정도 오면은 뭐 건드리고 싶은 분들은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면서 요 정도로 오늘 브리핑을 마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고요. 시세의 흐름을 내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뭐 미국에서 폭등을 하던 안 하던 그건 우리가 모를 일이에요. 우리가 모를 일이고 내일 시장 열려야 아는 것이니까 내일 시장 열린 대로 대응을 하고 다만 내일 오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수급 정리가 됐다 포지션 정리가 됐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 코스닥 쪽에서 한번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전에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조금 더 집중하자. 그리고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돈의 흐름이 상방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 쳐다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남기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만나기로 해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